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정말 많이 더웠습니다. 언제 이 더위가 물러가나 했는데 이제 연말이 코앞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는 간간히 내렸지만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서 오시기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본선 경연 사회를 맡은 김종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로 우리 대산문화 신앙송대회가 제5회를 맞았습니다. 한 달 전에 예선 발표를 했는데요. 한 달 동안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지 저도 그 마음 깊이 이해합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갈고 닦으신 기량을 마음껏 펼쳐보시고 정말 진검승부를 하는 날입니다. 긴장을 푸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를 드리면 무대에 오르실 때는 오른쪽에 마이크 거치대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나오시고 켜져 있으니까 온오프 작동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실 때도 그 자리에 놓고 가시고 그 다음 순서 저희가 이제 참고번호 호명을 제가 할 거거든요. 그 다음 순서 분들은 저기 오른쪽에 비치된 의자에 두 분씩 앉아서 대기해 주시면 원활히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낭송이 끝난 후에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낭송하시는 선생님들도 큰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준비되셨을까요? 네. 1번 하실 텐데 굉장히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아까 1번 선생님한테 어디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안양에서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선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 신수용 선생님, 신석정 시인의 축제 산이여 통곡하라. 축제 산이여 통곡하라. 신석정. 산정에는 찢어진 하늘에 펄럭이는 푸른 기복 속에 우리들의 가쁜 숨결이 숨어있고 능선을 타고 내려오면 전쟁이 뿌리고 간 고운 피를 머금은 파란 도라지 꽃들의 회화가 잦은 때 파도처럼 달려드는 바람 속에 말을 달려간 골짜구니마다 하얀 총무가 동굴 같은 눈원저리에 눈부신 태양을 받아들이곤 이슬같이 쑤떨리고 있다. 축제도 끝났다. 가면무도회도 끝났다. 이젠 모두 우리들의 때 묻은 검은 야외복을 벗어 던져도 좋다. 이렇게 종류와 도라지꽃이 낭만한 산을 베들고 꽃잎 같은 시간을 맞이하고 지우고 맞이하는 동안 슬픈 강물은 우리들의 역사도 뛰어보냈다. 탕자처럼 돌아올 줄 모르는 인공위성이 몇천 바퀴를 돌아가듯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의연히 그들의 무도회와 종루와 도라지꽃을 구상하는 욕된 세월 속에 다시금 가져야 할 축제를 마련하면 그것이 내일이라는 희망 속에서 무수한 절망과 자살과 투옥은
계산되는 것이다. 산이여, 너는 그러기에 오늘도 통곡을 생각하는 슬픔 속에 서 있는가? 통곡하라. 목 놓아 어서 통곡하라. 내일의 축제를 위하여. 네, 신수영 선생님 1번 순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번 김곤숙 선생님의 신석정 시인의 산은 알고 있다. 산은 알고 있다. 신석정. 산은 어찌 보면 운모와 더불어 항상 저 아득한 하늘을 연모하는 것 같지만 오래오래 겪어온 피 묻은 역사의 그 생생한 기록을 잘 알고 있다. 산은 알고 있다.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리고 그 기나긴 세월에 묻어간 모든 서럽고 빛나는 이야기를 너그러운 가슴에서 철철이 피고 지는 꽃들의 갸냘픈 이야기보다도 더 역력히 알고 있다. 산은 가슴 언저리에 그 어깨 언저리에 스며들던 더운 피와 그 피가 남기고 간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마련하는 역사와 그 역사가 이룩할 줄기찬 합창 소리도 알고 있다. 산은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이다. 이슬 젖은 하얀 종루가 뒹구는 저 능선과 골짜구니에는 그리도 숱한 풀과 나무와 산새와 산새들의 노랫소리와 그리고 그칠 줄 모르고 흘러가는 시냇물과 시냇물이 모여서 부르는 노랫소리와 절주꽃, 나리꽃과 나리꽃에 내려앉은 나비의 날개에 사운되는 바람과 바람결에 묻혀가는 꿈과 생시를 산은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산은 우리들이 내일을 믿고 살아가듯 언제나 먼 하늘을 바라보고 가슴을 열린 채 피 묻은 역사의 기록을 외우면서 손을 들어 우리들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산이여, 나도 알고 있다. 내가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이다. 네, 1번, 2번까지 낭송을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3번, 참가번호 3번 유영희 선생님, 우영희 선생님 정정합니다. 복효근 시인의 어느 대나무의 고백. 어느 대나무의 고백. 복효. 늘 푸르다는 것 하나로 내게서 대쪽 같은 선비의 풍모를 읽고 가지만 내 몸 가득 칸칸이 들어찬 어둠 속에 터질 듯한 공허와 회의를 아는가. 흰 눈 속에서도 하늘 찌르는 기계를 운운하지만 바람이라도 거세게 불라치면 허리가 뻐개지도록 휜다, 휘청인다. 제때에 인양 베어져서 난세의 죽창이 되어 피 흘리거나 태평성대 향기로운 대피리가 되는
정수리 깨치고 서늘하게 울려 퍼지는 장군 죽비. 하다못해 세상의 종아리를 후려치는 회초리의 꿈마저 꾸지 않은 것은 아니나 흉흉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바람소리에 어둠 속에서 먼저 떨었던 것이다. 아, 그놈의 꿈들 때문에 서글픈 나는 생의 맨 끄트머리 하나 있다고 하는 그 꽃을 위하여 시들지도 못하고 휘청 흔들리며 떨며 다만 하늘 우러러 견디고 서 있는 것이다. 네, 이은범 선생님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4번 조영희 선생님, 한석산 시인의 독도 별곡을 낭송하시겠습니다. 독도 별곡. 한석산. 백두와 한라의 환과 피를 독도 별곡. 한석산. 백두와 한라의 환과 피를 물려받아 오랜 잉태 속에서 해돋는 우리 땅 독도, 대한의 영혼, 피말리는 자식 같은 저 뜨거운 화산섬, 단 하루도 안부를 궁금하게 여기지 않은 날 있더냐. 밤새 배고픔에 골골거리던 갈매기, 흙도 없는 비탈진 바위 틈새, 땅 재성화 해국 번행초, 독도를 이뤄가는 작은 것들, 진정한 조선의 어부 안영복, 돌섬 지키려고 목숨 내걸고 살고자 했던 홍순치, 독도 맨 처음 주민 최종덕, 민초들이 지킨 내 심장과도 같은 내 나라 내 땅, 애국헌이 살아 꿈틀거리며 한민족의 맥을 이어 지난 1500년간 우리 고유 언어로 섞어 불리는 독도, 애초에 한국령 삼봉도 우산도 가지도 요도 독도, 이제 강점기 40년 한 맺힌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땅. 자연 속에 우리 또한 더불어 사는 건데 가슴팍 어느 한 곳 성한데 없어라. 그 멍든 속이 짠하게 보이는 빗금친 우리의 영해, 시커먼 속 알 수 없는 멀고도 가까운 이웃나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금질 넘어 노략질하던 야수의 피 묻은 이빨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외국, 좀 더 가까워질 수 없는 이웃이어서 더 가슴 아프다. 참 많이 아픈 내 사랑, 버진 피 너린 날 낯선 만행에 지렵던 단발머리 소녀, 지금도 분에 겨워 울부짖는 수요 집회 소리 들리지 않느냐. 하늘은
스스로 망하고자 하는 자를 벌한다.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너희들 모국어로 독도를 독도라 불러라. 천년을 흘러도 독도는 독도다. 독도는 독도다. 네,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오셔도요, 막상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서시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영애 선생님, 예, 긴 시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번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5번 김예서 선생님, 이금배 시인의 겨울행 낭송 듣겠습니다. 겨울행 이금배. 대낮의 풍설은 나를 취하게 한다. 나는 정처 없다. 산이거나 들이거나 나는 비틀걸음으로 떠다닌다. 쏟아지는 눈발이 앞을 가린다. 눈발 속에서 조가진 한 채가 떠오른다. 아궁이 앞에서 생소를 떼시는 어머니. 어머니, 눈이 많이 내린 이 겨울, 나는 고향을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름날 당신의 적삼에 베이던 땅과 등잔불을 끈 어둠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타고 내리던 그 눈물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술 취한 듯 눈길을 갑니다. 서네목 쓰러진 자리, 생솔가지를 꺾던 눈밭에 당신의 엄발이 짚어가던 발자국이 남은 그 땅을 찾아서 갑니다. 헌두둑이 옷으로도 추위를 못 가리시던 어머니, 연기 속에 눈 못 뜨고 떼시던 생솔에 타는 불꽃에 저녁 나절의 모습이 자꾸 떠올려지는 눈이 많이 내린 이 겨울, 나는 자꾸 취해서 비틀 거립니다. 네, 6번 김예서 선생님의 겨울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 참가자 선생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참가번호 7번 구본국 선생님, 이기철 시인의 꽃잎은 오늘도 지면서 붉다. 네, 7번 참가자 선생님,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꽃잎은 오늘도 지면서
내 발에 밟힌 풀잎은 얼마나 아팠을까. 내 목소리에 지워진 풀벌레 노래는 얼마나 슬펐을까. 내 한눈 팔 때 져버린 꽃잎은 얼마나 내 무심을 서러워했을까. 들은 제 가슴이 좁고 사는 제 키가 무겁지만 햇빛 비치는 곳에는 세상의 아름다운 삶도 크고 있다. 길을 걸으며 나는 오늘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들은 모두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이 걸어간 길의 낙엽 한 장도 쓸지 않았다. 제 마음에도 불이 켜져 있다고 불들은 온종일 꽃을 피워들고 제 마음에도 노래가 있다고 벌레들은 하루 종일 비단을 짠다. 마른 풀잎은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따뜻하다. 나는 노래보다 아름다운 불꽃 이름 부르며 세상 길 간다. 제 몸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뭇잎은 땅으로 떨어지고 제 사랑 있어 세상이 밝다고 꽃잎은 오늘도 지면서 붓다. 네, 7번까지 지금까지 7번 참가자분까지 했는데요. 다음은 참가번호 10번 강연희 선생님의 고두현 시인의 늦게 온 소포 낭송하시겠습니다. 늦게 온 소포. 고두현. 밤에 온 소포를 받고 문 닫지 못한다. 서투른 글씨로 도며맨 겹겹의 매듭마다 주름진 손말이 한데 묶여 도착한 어머니 겨울하고 남쪽 섬 먼 길을 해풍도 마르지 않고 바삐 왔구나. 울타리 없는 곳에 혼자 남아 빈 지붕만 지키는 쓸쓸함. 두터운 마운지에 싸고 또 싸서 속의 것보다 포장 더 무겁게 담아보낸 소폭은 찬찬히 풀다 보면 낯선 서울살이 찌든 생활의 벚꽃풀들도 하나씩 벗겨지고 오래된 장갑 벗은 한짝 해진 내이까지 감기 골긴 무명실 줄 따라 펼쳐지더니 드디어 한지 더미 속에서 놀란 듯 얼굴 내미는 남해산 유자 9개. 큰 집 뒷담에 올 유자가 잘 됐다고 몇
몇 개 따서 넣어 보내니 추울 때 다려 먹거라. 고생 많았지야. 봄볕이 불리면 또 좋은 일도 안 있겠나. 사람이 다 지아래를 보고 사는 거라 어렵더라도 참고 반드시 몸만 섬기 주스르라. 헤쳐놓았던 몇 겹의 종이 다시 접었다 펼쳤다. 밤새 남양의 문 닫지 못하고 무연히 콧등 시큰거려 내다본 밖으로 새벽 눈발이 하얗게 손에 들려 글썽글썽 녹고 있다. 네, 강은희 선생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1번 최봉주 선생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도종환 시인의 새한도입니다. 새한도 도종환. 소환이 가까워지자 눈이 내리고 날이 추워져 그대 말대로 소나무 참나무의 푸르름은 더 빛난다. 나도 그대처럼 꺾인 나무보다 꼿꼿한 어린 나무에 더 유정한 마음을 품어 가지를 매만지며 눈을 털어낸다. 이미 많은 새들이 따뜻한 곳을 찾아 떠난 지 오래인데 잔가지로 성들게 엮은 집에서 내려오는 텃새들은 눈 속에서 어떻게 찬밤을 지샜을까? 떠나지 못한 새들의 울음소리에 깨어 어깨를 털고 서 있는 버즐나무, 백약나무, 열매를 많이 달고 서 있는 까닭에 허리에 무수히 돌을 맞은 상수리나무, 갈창나무, 소나무, 잣나무에 가려 똑같이 푸른 빛을 잃지 않았어도 눈여겨 보아주지 않는 측백나무, 폭살에 덮인 한겨울을 견디는 모든 것들은 견디며 깨어있는 것만으로도 눈물겹게 아름답다. 발 아래 밟히며 부서지는 눈과 얼음처럼 그동안 우리가 쌓은 것들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소리, 대륙을 건너와 눈을 몰아다 뿌리는 냉혹한 비음의 바람소리, 언제쯤 그칠 것인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기나긴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가던 길, 그대 오만한 손으로 떼어냈던 편에게 글씨를 끄덕이며 다시 걸었듯 나도 이 버림받은 세월이 끝나게 되면 내 손으로 떼어냈던 것들을 다시 걸리라. 한 계단 내려서서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그대 이름을 불러보리라. 이 싸늘한 세월, 천지를 덮은 눈 속에서
녹다가 어느부터 빙판이 되어버린 숲길에서 네, 최봉조 선생님 낭송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3번 홍찬숙 선생님, 조병화 시인의 창외 설경 낭송하시겠습니다. 창의 설경 조병화. 지금 창밖에 서울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답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1년, 2년, 3년, 10년을 두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묵은 편지가 쓰고 싶어지는 지금 서울엔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마음먹고 새 옷차림하고 누추한 서울을 찾아내리다 다시 한번 주저한 듯이 주저하다가 아주 마음 열리듯이 망설이다 아주 마음 애린 듯이 서울의 창밖에 내 곁엔 눈이 와 안고 있습니다. 서울의 사랑은 눈 쌓인 창 안의 어설픈 보금자리, 길이 막히어 가시나무 그늘이 맷새처럼 눈 내리는 눈 속에서 진 종이를 종일합니다. 창밖에 창겨울, 겨울을 견디는 사랑아, 냉랭한 세월과 서로 미워하기 위하여, 서로 다투고 견디기 위하여 나온 것은 아닙니다. 창밖에 찬겨울 겨울을 견디는 사랑아, 냉랭한 세월과 그리운 것이 있어. 그리워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있어. 사랑하기 위하여, 당신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지금 창밖의 서울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답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묵은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내 가슴 흐뭇이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엄청 잘 들었습니다. 네, 금방 눈이라도 내릴 것 같은데 창문을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4번 맹기호 선생님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노천명 시인의 망향 낭송하시겠습니다. 망향 노천명. 언제든 가리, 마지막엔 돌아가리. 목화꽃이 고운 내 고향으로, 조밥이 맛있는 내 본향으로. 아이들 하늘탈이 따는 길머리엔 항림사 가는 달부지가 저울며 지나가고, 대낮에 여우가 우는 산골,
등잔 밑에서 딸에게 편지 쓰는 어머니도 있었다. 둥글레 산을 돌아 무릇을 캐고 석중화, 싱아, 뻐국채, 장부채, 참두릅, 거트릅, 도라지, 채니, 곰방대, 곰취, 새나무를 뜯는 소녀들은 말끝마다 꽈소리를 찾고, 개암살을 까며 소년들은 금방망이 은방망이 놓고 간 도깨비의 길을 즐겼다. 목사가 없는 교회당, 회당직이 전도사가 강도상을 치며 설교하던 촌, 그 마을이 문득 그리워 아프리카에서 온 반마처럼 향수에 잠기는 날이 있다.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가 살다 죽으리. 메밀꽃이 하얗게 피는 곳, 나무짐에 한박꽃을 꺾어오던 총각들, 서울 구경이 소원이더니 차를 타보지 못한 채 마을을 지키겠네. 꿈이면 보는 낯익은 독립, 우거진 덤불 속에서 찔레순을 꺾다나면 꿈이었다. 네, 매우경 선생님 낭송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15번 김수경 선생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낭송할 시는 손택수 시인의 아버지의 등을 밀며 낭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등을 밀며. 손택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잔뜩 성이 나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치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 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네, 김수경 선생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잠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상문학에서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시낭송회를 열고 있어요. 1월 달에 제76회 시낭송회가 열릴 건데요. 서울 시립미술관 그 새마을 거기를 대관을 해놨어요. 신앙송 배우가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요. 또 우리 대상문학에서는 문학의 꿈을 이뤄가신 분들에게 등단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나는 좀 글을 좀 쓰면서 같이 문인들과 교류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 고현자 대표님이나 김봉술 회장님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이제 그 앞에 하신 분들은 이제 아이고 나는 이제 지나갔어 하실 텐데 앞으로 남으신 분들은 더 막 긴장되실 것 같아요. 오늘 방송도를 굉장히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정말 네 멋지십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6번 박영호 선생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금배 시인의 겨울행.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겨울행 이근배. 대낮의 풍설은 나를 취하게 한다. 나는 정처 없다. 살거나 들리거나 나는 비틀걸음으로 떠다닌다. 쏟아지는 눈발이 앞을 가린다. 눈발 속에서 초가지 판체가 떠오른다. 아궁이 앞에서 생소를 떼시는 어머니. 어머니, 눈이 많이 내린 이 겨울 나는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름날 당신의 적삼에 배이던 땀과 등잔불을 끈 어둠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타고 내리던 그 눈물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술 취한 듯 눈길을 갑니다. 소래목 쓰러진 자리, 생솔가지를 꺾던 눈밭의 당신의 언 발이 짚어가던 발자국이 남은 그 땅을 찾아서 갑니다. 헌누더기 옷으로도 추위를 못 가리시던 어머니. 연기 속에 눈 못 뜨고 떼시던 생소를 타는 불꽃의 저녁나절의 모습이 자꾸 떠올려지는 눈이 많이 내린 이 겨울. 나는 자꾸 취해서 비틀거립니다. 네, 박영호 선생님, 네, 방송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7번 김미희 선생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이덕 시인의 목 위의 잠. 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못 위에 장 나이려 저 지붕 아래 제 빚은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중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주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7억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거리에는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에 장. 네, 김희애 선생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뒤에 몇 분 안 남으셨네요. 네, 이번에는 참가번호 18번 이영숙 선생님 나오십니다. 문병란 시인의 역도에서. 역도에서 문병란. 누군가 보내야 할 그런 마음을 안고 이별은 사랑을 위하여 먼 별 같은 이야기를 남겨야 했다. 수많은 얼굴들이 고운 발자국을 남기고 떠나간 자리에 바람이 머물며 빛빛 꽃들이 한 입씩 지듯 그렇게 사랑은 총총히 떠나야 했다. 그대의 모습, 숨겨진 계절의 뒤안길, 아네모네의 꽃망울처럼 계절에 실려갔다. 하늘 밖으로부터 아득히 그렇게 너는 다시 돌아와야만 했다.
흔들면 눈물이 연구는 손가락 끝에서 한 줄기 시그널로 쌓여가는 그리움. 떠나간 사람으로 하여 시간은 별처럼 쌓이고 먼 행성에 실려간 사람, 한밤중 잠들지 못하는 호수에 몰문이 비에 젖은 돌멩이 되어 그렇게 외로운 마음들이 다시 돌아와야 했다. 네, 이영숙 선생님의 낭송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9번 이정숙 선생님 나오십니다. 나이덕 시인의 평화의 걸음걸이 낭송하시겠습니다. 평화의 걸음걸이. 나희덕. 1950년 늦여름 지리산 어느 마을에서의 일이다. 새벽녘 동구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그 외길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한다. 국군과 인민군이 총구를 겨누며 대치하고 있는 양쪽 산자락 사이 좁은 오솔길. 주민들은 숨죽이고 총탄의 여울을 건너갔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외쳤다. 아가, 뛰지 마라. 절대 뛰어서는 안 된다. 천천히 걸어야 한다. 그 외침을 방패 삼아 걷고 있는 소년 앞으로 한 청년이 겁에 질려 뛰기 시작했다. 문득 총성이 들렸고 청년은 쓰러졌다. 숨죽여 걷는다는 일. 그것이 소년에게는 가장 어려운 싸움이었다고 한다. 평화의 걸음걸이란 총탄의 여울을 건너는 숨죽임과도 같은 것. 두려워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두려움과 싸우며 총탄의 속도와는 다른 속도나 기척으로 걸어가는 것. 심장을 여는 총구를 달래고 어루만져서 거두게 하는 것. 양쪽 삼기색의 군인들이 걸어 내려와 서로 손잡게 하는 것. 무릎으로 이 땅의 피먼지를 닦아내는 것. 네, 이정숙 선생님 낭송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공지사항 안내드리면서 신년 그 낭송에 저희 대사문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월 달에는 신정 관계로 저희가 이번에는 1월 10일 날 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신앙송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날 혹시 우리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여기 참가하는 선생님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21번 조오김 선생님 나오십니다. 낭송할 시는 문태준 시인의 운문사 뒤뜰 은행나무입니다. 운문사 뒤뜰 은행나무. 문태준. 비구니 스님들 사는 청도 운문사 뒤뜰. 천년을 살았을 법한 은행나무 있더라. 그늘이 내려앉을 그늘 자리에 노란 은행잎들이 쌓이고 있더라. 은행잎들이 지극히 느리게 내려 제 몸 그늘에 쌓이고 있더라. 오직 한 움직임. 나무는 잎들을 내려놓고 있더라. 흘러내린다는 것은 저런 것이더라. 흘러내려도 저리 고와서 나무가 황금 사원 같더라. 나무 아래가 황금 연못 같더라. 황금빛 잉어 비늘이 물속으로 떨어져 바닥에 쌓이고 있더라. 이 세상 떠날 때 저렇게 숨결이 빠져나갔으면 싶더라. 바람 타지 않고 죽어도 네가 순결하게 제 몸 안에 다 부려놓고 가고 싶더라. 내 죽을 때 눈 먼저 감고 숨결이 빠져나가는 소리를 다 듣다 가고 싶더라. 네, 조옥임 선생님 낭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22번 이진숙 선생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낭송할 시는 한용운 시인의 개월향에게. 개월 향에게. 한용운. 개월 향이여, 그대는 아리답고 무서운 최후의 미소를 거두지 아니한 채로 대지의 침대에 잠들었습니다. 나는 그대의 다정을 슬퍼하고 그대의 무정을 사랑합니다. 대동강에 낚시질하는 사람은 그대의 노래를 듣고 모란봉에 밤놀이하는 사람은 그대의 얼굴을 봅니다. 아이들은 그대의 산 이름을 외우고 시인은 그대의 죽은 그림자를 노래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다하지 못한 한을 끼치고 가게 되는 것이다. 그대는 남은 한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그 한은
무엇인가? 그대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의 붉은 하는 현란한 저녁놀이 되어서 하늘길을 가로막고 황량한 떨어지는 나를 돌이키고자 합니다. 그대의 푸른 근심은 데리고 들인 버들신이 되어서 꽃다운 무리를 뒤에 두고 운명의 길을 떠나는 처음 봄을 잡아내려 합니다. 나는 황금의 소반에 아침볕을 바치고 매와 가지의 새 봄을 걸어서 그대의 잠자는 곁에 가만히 놓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하면 하룻밤, 더디면 한겨울, 사랑하는 개월 향이여. 네, 김진숙 선생님,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24번 박정혜 선생님 나오십니다. 김사인 시인의 고비사박 어머니 낭송하시겠습니다. 고비사막 어머니 김사인. 잘 가셨을라나? 길 떠나신 지 벌써 5해. 고개 하나 넘으며 뼈 한 자루 내주고 물 하나 건너면서 살 한 줌 덜어주며 이제 그곳에 닿으셨을라나? 흙으로 물로 바람으로 살과 뼈 털어떨 제갈길로 보내고 당신만 남아 잠시 오젓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이게 뭐지? 화들짝 놀라시다가 그 순간 남은 공부 다 이루어 높이 오른 연기처럼 문득 흩어지셨을까? 어디가 계신가요, 어머니? 이렇게 오래 전화도 안 받으시고 오늘 저녁에는 돌아오세요. 콩국수를 만들어 주세요. 수박도 좀 잘라주시고 제 몫으로 아껴둔 모루술도 한 잔 걸러주세요. 술 잘하는 아들 대견해 하며 당신도 곁에 앉아 찻숟갈로 맛보세요. 나는 이렇게만 해도 취한다 하시며 어머니 머리도 좀 만져봐 주세요. 손도 좀 잡아주세요. 그래 너희는 살기 안 힘드니 물어봐도 주세요. 너 피곤한데 내가 자꾸 붙잡고 얘기가 길다. 멋쩍게 웃으시며 그래도 담배 하나 더 태우고 건너가세요 어머니. 혹시 머나먼 고비 사막으로 가셨나요 어머니는? 낙타들과 놀고 계시나요? 꾀지지한 양들을 돌보시나요? 빨갛게 그을은 그곳 안악들의 착한 수다 들어주고 계시나요? 그럼 저는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요? 꼭 당신을 다시 만나자는 건 아니지만 달아나는 돌들과 자꾸만 뒤로 숨는 풀들과 봉분 위로 부는 바람 하나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가시고도 밥솥에 밥은 따뜻하고 못난 아들 형과 나는 있고 아이들은 눈싸움을 조르고
어머니 가시고도 꽃 피고 잎 쥐고 껄끄러운 수염은 자라고 술도 있고요. 그곳은 그곳대로 모쪼록 그러하시길. 네, 박정 선생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25년 제5회 대상문화 전국 신앙송대회 제일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참가번호 25번 김기래 선생님의 배한봉 시인의 육탑 낭송하시겠습니다. 육탑 배한봉. 새벽 억판장, 어선에서 막 쏟아낸 고기들이 파닥파닥 바닥을 치고 있다. 육탑 같다. 더 이상 칠 것 없어도 결코 치고 싶지 않은 생바다. 생애에서 제일 센 힘은 바닥을 칠 때 나온다. 나도 한때 바닥을 친 뒤 바닥보다 더 깊고 어두운 바닥을 만난 적이 있다. 육탁을 치는 힘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바닥 치면서 알았다. 도다리 광어우럭 들도 바다가 다 제 세상이었던 때 있었을 것이다. 내가 무덤 속 같은 검은 비닐봉지의 입을 열자 고기 눈 속으로 억판장 알전구 빛이 심해처럼 캄캄하게 스며들었다. 아직도 바다 냄새 싱싱한 공포 앞에서도, 아니 죽어서도 닫을 수 없는 작고 둥근 창문, 늘 열려 있어서 눈물 보일 시간도 없었으리라. 보이지 못한 그 시간들이 연불을 풀어 바닷물을 좋도록 짜게 만들었으리라. 누군가를 오래 기다린 사랑의 집 창문도 저렇게 늘 열려서 불빛을 흘릴 것이다. 지하도에서, 옆 대학실에서 칠바닥도 없이 하얗게 소금에 절이는 악몽을 꾸다 잠깨 그의 작고 둥근 창문도 소금보다 눈부신 그 불빛 그리워할 것이다. 집에 도착하면 캄캄한 방문을 열고 나보다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부터 마중할 새끼들 같은, 새끼들 눈빛 같은. 네, 25번 김기래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경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5회 대상문화 전국 신앙송대회, 오늘 2025년의 대미를 장식할 대상 수상자는 어떤 분이실지, 또 금운동, 또 여러 가지 상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19번의 낭송을 들으면서 저마다의 색깔과 향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낭송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심사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3부 축하 공연과 이어서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심사 집계를 하시는 동안 저희 대산문학 고문님이신 오광자 선생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광자 고문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비가 이렇게 부실 오는데도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을 하시고 신앙송에 임해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본선에 진출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여태까지 경청을 했는데 모든 분들 다 상 다 드리고 싶어요. 너무들 다 잘 하셨고 또 이 순서와 이 결과는 한 끗 차이예요. 누가 특별하게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이 없이 너무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 마음껏 발휘하실 줄 믿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결과 나올 줄 믿습니다. 결과를 기다리시면서 앞으로의 모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고 이 자리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광자 고문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심사 집계를 하시는 동안에 3부 축하 공연과 시상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부 경연 사회를 맡은 김종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